네, 안녕하세요. 이제 네스트 컴퍼니라는 엑셀러레이터 투자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전 데일리 호텔 창업가이자 공동 대표를 맡았던 신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막 배우고 뭔가 익히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았고, 멘토를 따로 만나셔야 되고 서적으로 독학하셔야 되고 혹은 특별한 방식도 있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서 배운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배우려면 그 사람의 1분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100분의 공부가 미리 돼 있어야 된 것 같아요. 그분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마디를 할 때 되게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정제된 표현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를 내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분의 말 앞까지가 공부가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멘토도 만나고 책도 읽고 인터넷 기사, 아티클 너무너무 다양한 종류에서 지식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고 괴로운 선택이었어요. 매각이라는 게 외부인의 시각을 봤을 때는 뭔가 우리 회사를 팔고 돈을 버는 과정 같이 보이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상 마켓쉐어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호텔 예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정해져 있고 1년에 3-4번씩 가는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사람 수가 5천만의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 있으면 4명이 있어도 그 중에 1명만 호텔 예약을 할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 예약 서비스에 종속이 되면 더 이상은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티몬, 쿠팡, 위메프를 보시면 알잖아요. 불과 그들의 전쟁이 일어난 지 5년이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승부가 난 느낌이거든요. 특정 마켓쉐어를 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좀 쉽지 않다. 저희가 처음에는 호텔 예약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의 1위인데 시장이 확장되면서 모텔 예약 시장까지 들어오면서 숙박 예약 시장 전체로 커졌어요. 펜션, 모텔, 호텔, 또 그 외에 약간의 에어비앤비 형태,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 비용과 전략을 짜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한계에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경쟁사하고 힘을 합치는 것도 결국은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한 방법은 좋은 동료를 옆에 둬야 돼요. 개인의 인간이 극복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이게 쉽나요?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너무 단순한 거잖아. 메커니즘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지는데, 그 쉬운 것도 열심히 해야지란 단어로 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어제까지 하던 그런 열정의 단계에서 숫자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나를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때 되게 중요한 거는 옆에 어떤 동료가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저희 형이 이제 같이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큰 도움이 됐고, 좋은 멘토를 두는 게 좋죠. 나보다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은 나의 아픔을 공감한단 말이에요. 아픔을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근데 사람이 어떤 알을 깨려면 그 과정을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겪어야 되고, 근데 진짜 그런 거를 해낸 사람들 입장에서 별거 아니야? 그럼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는 모두에게 그 부담감이 있고 힘든 거는 어쩔 수 없다. 그게 인생이고 뭔가를 성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스킬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업 초기에 그분들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뭘 보고 오셨겠어요? 사실 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관리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초기에는 그냥 진심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첫사랑 같은 거죠. 거기에서 이유와 전략이나 이런 걸 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남아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나같이 볼품 없는, 능력 없는 창업자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니까.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이런 조직 문화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급여로서 뭔가 매력을 어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돈 많이 주면 조직 문화는 필요 없죠. 기분 나쁘면 참으면서 그냥 하는 거죠. 돈 많이 주는데 연봉 2배로 올려준다는데 조직 문화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대신 우리 회사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 많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게 라는 메시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돼야 되고, 그런 걸 만드는 게 조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업을 했을 때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좀 모시거나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공동창업자 아니고 형제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되게 높은 수준의 신뢰가 있잖아요. 그래 그 갈등이 그렇게 쉽게 커지지 않고 대화로 잘 풀었어요.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은 그래도 어떤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좀 구분해 놓는 게 좋죠. 사람마다 잘한 영역이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나 뭔가 마케팅 능력에서 좀 탁월함이 있었어요. 다른 분야에서는 또 이제 다른 각 분야 전문가 혹은 저희 공동창업자가 결정을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일단 이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부터가 마인드가 좀 다르고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본능, 막무가내 이 환경을 넘어서야겠다, 극복해야겠다, 에너지 이런 거에 저의 무기의 첫 번째였다면 지금 오신 분들은 훨씬 저보다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창업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학습 도구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고 뭐 유튜브만 찾아봐도 나오고 인터넷 아티클, 성공 스토리, 책 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충분히 좀 뭔가 배우면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부분에서도 지금은 투자 받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 어느 정도 좋은 학력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창업가들에게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이 되게 환영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창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충분히 준비된 사람,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투자도 그렇고 어렵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라는 것과 창업이라는 건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요소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분들이 많다. 퓨처 플레이만 하더라도 그 회사의 대부분은 창업 관련된 분들이고, 프라이머 권돌림 대표님도 몇 번이나 창업을 했고, 보렌젤스의 창업자인 장병규 의장님은 지금 그 뒤에 창업한 회사가 크래프톤이거든요. 배틀그라운드 만든 분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창업과 뭔가 투자는 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인생 경험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제 인생에 막 먼 미래를 아직 계획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좋은 분들 만나서 제 이야기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진 것만으로도 뭐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론 뭐 저 나름의 계획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차별화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국내에서 호텔 예약 앱을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고객들한테 매력적일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창업 차별점이 우리는 당일 호텔 예약만 한다. 호텔들이 팔다가 못 판 방, 남은 방만 우리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호텔 이 가격이 반값이다. 실제로도 가격이 엄청 쌌어요. 호텔들도 그걸 좋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차별점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차별점을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사업의 스테이지별로 마케팅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차별화할 수 있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차별화 방안을 얻는 것들은 그런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평소 안 하던 것들을 하는 훈련, 아예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창업의 딜레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창업가는 아주 소수밖에 없잖아요. 회사가 아까 30명이 됐는데도 그 중에 창업가는 소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엄청 집중해서 쉬는 시간 없이 하지만 직원들한테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요? 여러분들 주 7일째로 일하시고 일요일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저 가시 스터디 그룹 하시죠. 이러면 바로 거의 감옥 갈 거 아니겠어요? 뭐 인터넷 글 올라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창업가에 가진 에너지와 직원에 가진 에너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거기서 도트된 사람이 등장해요. 그분들한테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나쁜 사람이거나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이 필요했던 능력치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 오게 됐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과 더 하고 싶고, 더 하려면 당신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고 더 집중을 하고 더 헌신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대부분 못한다고 하는 거죠. 창업가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멀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떠나고 싶지 않아요.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이 들었고 그만큼 마음 맞는 사람이 없지만,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다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럼 회사가 너무 무거워져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재들이 집중할 수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뀌었어요. 창업을 꿈꾸는 분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에 비할 거 없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상태에서도 창업을 했고, 많은 창업가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도전해서 성취해내거든요. 오늘 강연 들으러 오실 정도로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경험은 꼭 실패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적당히 매니지먼트 한다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다른 일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업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 혹시 오늘 강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